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선거 이제 4월이면 보선이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이게 지금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소위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아지고 야권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범여권 지지율이 46%고 범야권 지지율이 27%라는 사실입니다. 야당이 단일화, 야권이 단일화해도 박빙이 될 수준인데 지금 분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선거 국면에서 여야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은 범여권 지지자는 결집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의 귀재들입니다. 단결합니다. 민주당 결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소위 조선일보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 소위 여론조사 팀장이 이걸 갖다가 아마 취재를 해가지고 그의 의견을 아마 넣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제 각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여당 심판론 해가지고 정부 견제론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부 조사에서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단일화 없이 3자 대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대도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거는 오만불손하죠. 이게 김종인 주호영의 리더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국민의힘 자체의 힘은 정말 국민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금방 쪼그라들어 버리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바로 김종인과 어정쩡한 중도니 어쩌니 대도하는 소리 망월동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더니 말이죠.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호영도 마찬가지죠. 주호영도 입으로만 하지 야성이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우리가 하나 긴 예로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를 갖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데 윤상현이하고 무소속으로 지금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오질 못해요. 왜? 오면은 자기네들이 영역을 빼앗길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 같은 분, 윤상현 같은 분은 윤상현은 친박의 어떤 부분이 있긴 있지만 친박이면 어떻습니까? 친박이 무슨 죄를 진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그 정권에서 주류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어느 시대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법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도 대선 주자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등 했지 않습니까? 2등하고 3등의 격차, 유승민하고 이 안철수하고는 형편없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홍준표가 우월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세 사람이 협동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떤 룰을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그러면 하든지 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3군데, 4군데에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그걸로 평균 내서 하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더라면 그건 자기도 뻔한 거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 했으면은 홍준표 대통령이 이미 돼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41.2%밖에 더 됐습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41.2%인데도 불구하고 그 3자가 다 야당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정이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26%인가 27%인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자가 합쳤으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저처럼 똑같이 승자승 될 사람으로 찍자 해가지고 많이 마음으로
애타게 그렇게 했지만 역시 워낙 그 상대가 유승민 또 누굽니까? 안철수 어?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이 돼가지고 망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딱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판인 것 같이 제 눈에는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당들. 서울시장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아니 안철수가 과거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어? 단일화를 깨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철수가 국민의힘 당에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안 돼. 안 들어와서 경선에. 안철수는 그냥 경선하자. 라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로서는 그 고집세고 그 한 그로서는 많이 양보한 거죠. 그러면 소위 단일화라는 그릇을 깨지 말아야 된다. 안철수도 좋은 제목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고 선거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긴박합니다. 안철수하고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하고 또 나올 사람들 다 해가지고 공동 경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공동 경선하십시오. 이 국민의힘은 지금 거대 야당이지만 야당으로 따지면 거대 야당이지만 기득권을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이번 선거는 야권이 일단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더합니다. 거기 가덕도 신공항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원조 물자까지 이렇게 보낸 셈 아닙니까? 딱 국민들이 그 부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가덕도 신공항 그걸 딱 보내면은 거기에 또 뭐 산업 기지가 또 생기고 거기 후속적으로 저 부산 경제가 살아나고 등등등등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단합하지 않으면은 단일화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거기서 그런 바람으로 이 국민의힘이 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N분질로 들어가야지 자기가 국민의힘의 지분을 가지고 내가 이거니까 일로 들어와라 하면은 선거 망하자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야권 단일화 없이 3자 대결에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냥 분노가 또 솟구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니까 야당이 전문가들 얘기하기를 여론조사 착시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여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범야권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몇 석밖에 안 됩니다. 몇 석, 뭐 네 석인가 뭐 몇 석밖에 안 되죠. 이 범야권보다 지지율이 당연히 높죠.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은 여야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자가 중간에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 쪽으로 해까닥 붙어버려요. 심상정이 봤잖아요, 과거에. 심상정이가 공수처법도 통과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지고 선거 선거법 자기가 낸 선거법 연동형 그거하고 엿바꿔 먹다가 그렇게 코너에 몰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역사에 아주 잘못 인식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공수처를 갖다가 야당하고 같이 여당 그 당시 민주당하고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한 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엿바꿔 먹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하고. 지금 또 이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경고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국민의당 안철수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한 후보입니다. 야권입니다.
또 그 누구도 다 야권입니다. 김근식도 야권입니다. 훌륭한 제목입니다. 아무리 지지도가 약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 N분지 1로 해서 경선을 하십시오. N분지 1로.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도 지금 이일동 말뚱 하는데 제잘났다고 껍적거리고 까불다는 이제 국민들한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몰매가 아니고 정신적인 소위 몰매를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건 옛날하고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에 부산 서울 시장에서 만약에 야당이 참패하면 그 야당에 나갔던 후보들 반쯤 혼납니다. 어떻게 혼나는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혼납니다. 정신적으로. 국민들 시선이 좋겠습니까? 이 한국갤럽이 어저께 그 발표한 조사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8%, 정의당이 5%, 열린민주당이 3%, 그러면 범여권이 46%다 이거죠. 국민의힘 23%, 국민의당 4%, 범야권이 27%보다 크게 앞섰다는 겁니다. 참 한심하네요. 네.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범여권은 43, 43, 46으로 상승한 반면에 범야권은 31, 29, 27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 여론조사 기관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추세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무슨 뭐 택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여권 프리미엄이 보통 한 10%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뭐 조사 나와도 리얼메타가 어떤 성격이 있고 이번에 뭐 나왔죠. 한국갤럽은 대통령이 최악의 최저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얼메타는 오히려 올랐다. 40%로 올랐다. 이렇게 했죠. 그거요. 속으로 다 저는 다 압니다. 말을 안 하지만 리얼메타가 또 왜 저러지? 하고 전부 다들 퀘션 의문보를 붙이죠. 그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보면 리얼메타가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이 여권 프리미엄이 엄청 셉니다. 원래 5%에서 15%라는 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0점, 10% 정도로 프리미엄을 친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속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10%까지는 안 하고 한 7%, 7, 8% 정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보면 혼자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권이 뭐 27%다면 7.7%를 보태면 34%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보다 38%니까 훨씬 아래 아닙니까? 네. 결국 이 추세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 이 트렌드, 이 경향은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반성해야 될 때는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과 주호영은 근본적으로 야권을 끌어갈 리더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이 1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래가 3개월 정도 하면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상대책위원장 하던 김병준 씨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정당 지가 대표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딱 앞에다 세워놓은 바로 주호영은 또 누굽니까? 그게 역사적 불행이 될지 참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의 중진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진석 씨, 장재원 씨, 많죠. 거기
곽상도 뭐 김도읍 전사들 많이 있고 말이죠. 훌륭한 분들 좀 많습니까 거기? 그런데 이 리더 두 사람이 영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싸울 줄도 모르고 오죽하면 원내대표 그 주호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상임위원장 13석에서 100석짜리 정당이 단 한 석도 상임위원장이 없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빵점이든지 또 한 가지는 야성이 전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다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안철수 옹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안철수가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이거 할 때는 자기 또 동등하게 꼭 당에 들어와라. 네 당에 들어와라. 그래도 과거에 대선 후보까지 자기는 했다고 지 스스로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여기 당으로 후보 당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당해가지고 여기서 경선해라. 굳이 꼭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야권 단일화는 건 뭡니까? 야권에서 야성을 가진 사람끼리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N분질로 똑같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N분질을 누가 얘기했느냐? 정말 저 국민의힘에서 차기의 그 중부권 주자로 유명한 사람이 될 만한 소양이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라고. 그분이 N분질로 하지 않으면 절대 단일화 안 된다. 이 얘기를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3, 4개월 훨씬 넘었나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언론에 나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분질 안 하면 안 된다.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분은 상당히 예견력도 좋지만 그분은 정말 혁신과 쇄신의 상징이자 또 그분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의회주의자입니다. 이런 분이 참 지금 어느 시대인가는 주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N분지를 얘기했어요. N분지를 얘기했다는 건 그건 뭡니까? 당을 자기들 버리라 이거예요. 욕망을 버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합의를 해서 거기서 조건을 해서 뭐 경선을 하든지 해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이런 얘기 김무성 전 대표를 요즘 얘기하는 걸 상당히 경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유리그릇 깨지듯이 잘 다루라. 한 말은 정말 정치 구단에 모든 걸 앞을 내다보고 있는 다 김무성 대표 해안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은 말이죠. 김종인 주호영은 김무성 대표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망해요. 김종인은 떠나면 그뿐이고 주호영이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안 하면 됐지.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하고 생각해버린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빌려서 바로 저의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N분질로 가라. 다 안철수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 후보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배타하지 마라. 그걸 꼭 그럴 필요 뭐 같이 모여서 경선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게 된다. 대통령이 한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낸 분이 하게 된다. 지금 박영선 의원 만만치 않습니다. 박영선은 추미애가 아닙니다. 박영선은 그 훌륭한 분입니다.
민주당이지만 훌륭합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훌륭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만만했다는 안 되고 단일화 안 하면 절대 못 이겨요. 단일화 안 하면 박영선이 민주당에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싸우면요 100전 100패해요.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들은요 단일화 되기를 바랍니다. 딱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단일화 안 하면 망하는 것은 망하는 건데 그냥 망하고 도망가 집에 가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 책임까지 떠넘겨 받아야 됩니다. 망한 책임. 네. 하여튼 단일화가 제일 중요하다. 김무성 전 대표의 말을 잘 듣고 또 홍준표 그 리더십을 100번 활용하도록 노력 안 하면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배탈을 받는다. 국민들의 그 비판 받으면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